예, 정치권이 사활을 건 4.29 재보선 전쟁이 서울 관악을에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한때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국민모임 인재영입위원장이 밤새 잠을 못 이루고 결정을 드디어 했습니다.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출마로 정치정이 바뀔까요? 채널 정치부 조신 차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동영 지금 인재영입 후보 위원장으로 나오는데 대선에 야권 또는 여권을 대표해서 나왔던 대선 주자가 지역구 선거에 나온 전례가 있습니까? 예전에 있었죠. 2008년에 바로 정동영 전 의원 사례인데요. 예. 2007년에 여당 대선 후보로 나왔다가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 바로 이듬해 4월에 총선이 있자 지역구를 서울 동작을로 옮겨서 출마했다 낙선한 전례가 예.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기록이 많네요. 여러 가지 기록. 네. 그런데 지금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관악을에서 정동영 후보가 관악을에 출마한다는 게 왜 정치권을 뒤흔드는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됩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번 그 재보궐선거는 전국 4곳에서 열리죠. 예. 작은 선거인데요. 문제는 서울의 유일한 한 곳이 바로 서울 관악을이라는 겁니다. 예. 네, 그만큼 서울은 이 민심이 바로바로 즉각 반응하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겨야 승리했다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죠. 예. 특히 이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구가 서울의 한 곳, 그리고 텃밭인 광주, 서울, 광주 한 곳이기 때문에 예. 이 두 석을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이 예. 바로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만큼 이 서울이 중요하고요. 특히 이 서울 관악을은 새정치민주연합 옛날 민주당 전신 때부터 이 서울의 호남이다 이렇게 분류됐던 곳입니다. 지역이 호남세가 많이 강한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호남에 이른바 원적을 둔 분들이 굉장히 예. 많고요. 제가 듣기로는 50%까지도 가능하다, 추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1988년 18대 총선 이후에 지금의 여당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27년 동안의 그 야권의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 네. 거기서 문재인 대표의 새정치가 패하면 그렇습니다. 충격일 바로 것 같은데. 그만큼 충격파가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야권의 후보가 분열돼서 새누리당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는, 예. 어부지리를 얻는 이런 결과로 귀결이 될 경우에 바로 28 전당대회 때 내내 외쳤던 통합의 리더십이 굉장히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당대표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로 가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상처가 클 겁니다. 그러면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영 출마 입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동영의 승리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진정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왜 진정한 심판이냐? 지금 우리는 야당다운 야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모임과 정동영이 승리하면 정치판에 지각 변동이 올 것입니다. 여당도 야당도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가장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 야당다운 야당이 없다. 네. 문재인의 새정치연합 엉터리다. 이 말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바로 문재인 대표가 주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야당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 이런 선언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한석도 없는 지금 창당 발기인 대회만 마친 상태입니다만 지금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자 어떻게 보면 전략이기도 하죠. 네, 그것은 예. 바로 일단 이기고 지는 것은 나중에 문제라고 치더라도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가장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친노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국민적 시각이 냉담하다. 이런 기류를 읽었 때문에 아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문재인 대표는 이것이야말로 야권 분열이다. 그리고 이 야권 분열이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공략할 예, 겁니다. 그 공략하는 얘기, 예. 그래서 새정치 정태 후보 얘기 한번 들어보고 네. 설명 듣겠습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떳다방 정치인이 관악을 이끌고 있습니다. 관악은 경험 부족 단골 출마자의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더더구나 관악은 떳다방 정치인의 정치 투기판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떳다방 정치인 정동영 전 의원을 겨냥한 말이네요. 네. 어, 아마 이제 가장 어느 말이 더
공감이 가세요? 야당다운 야당이 없다. 아니면 떴다방 정치인이다. 어느 말이 더? 참 둘 다 막상막한데요. 예. 우선 그 떴다방 정치인이다. 이 부분은 대선 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전 의원이 2번이나 탈당하고 지금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이 지역구 변경 4번째입니다. 네. 맨 처음에 전북, 전주, 덕진에서 출마를 해서 예. 15대 총선 때 그 전국 최다 득표로 아주 화려하게 등극을 했습니다. 16대 총선 역시 덕진에서 나왔는데 이때도 전국 최다 득표였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기록이죠. 아마 90% 가까운 몰표를 받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2009년에 그러니까 동작으로 이미 옮겼다가 미국에 연수를 갔다 1년 뒤에 들어왔는데 예. 그 옛 덕진에 그 공석이 되자 나가겠다 이러면서 탈당을 하고 다시 지역구로 변경을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다가 지난 총선 때는 또 서울 강남에 교도보를 짓겠다 이렇게 하면서 강남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2번의 탈당 그리고 4번의 지역구 변경 이거 자체를 이제 떴다방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네, 바로 정동영 전 의원은 2007년에 야권의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당이었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야당의 대선 후보였지만 정동영 전 의원의 경우에는 과거 여당의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여당 대선 후보라는 어떤 무게감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런 떴다방 정치인을 왜 당시에 대선 후보로 뽑았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논리 개발이 착잡할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정동영 전 의원의 전략, 바로 매기론입니다. 예, 아무래도 네. 뭐 매기 한 마리가 있으면 미꾸라지가 정신을 바짝 차린다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권 분열이 아니라 야권 혁신을 위해 내가 출마를 하겠다. 오늘 또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지금 다음 총선이나 대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전통적 지지층을 겨냥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좀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고뇌의 결단을 한 거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조차장 그런데 예. 야권을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고뇌의 참 결단을 했다라는 얘기를 주민들이 국민들이 공감해 줍니까?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이 많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현직 대표고 바로 전에 대선 후보였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주류인 이 친노계의 좌장입니다. 그런데 이 정동영 전 의원의 경우에는 한때 참여정부의 황태자로 분류가 됐었습니다만 2007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노 완벽한 결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친노냐 아니면 비노냐 아니면 새정치연합이냐 아니면 또 다른 야당이 필요한 거냐 이런 그 본의 아니게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의 정계 개편까지로 좀 이렇게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예,